왜 아침마다 입냄새가 심할까요? 양치를 해도 왜 냄새가 남아있을까요? 왜 목에서 이물감이 느껴질까요?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치약을 바꿔보기도 하고, 양치를 더 자주 해보기도 하고, 구강청 결제도 써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될까요? 저는 30년 동안 구강과 목 건강을 연구해온 이정훈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경우 원인은 치아나 잇몸이 아니었어요. 목 깊은 곳에서 생기는 작은 노란 덩어리가 문제였습니다. 바로 편도 결석이라는 건데 이걸 모르고 계속 치약만 바꾸고 계시진 않나요? 이 작은 노란 알갱이는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 그리고 죽은 세포들이 뭉쳐서 만들어집니다. 편도 표면에는 작은 구멍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그 안쪽 깊은 곳에 쌓이는 거죠. 냄새의 주범이면서도 눈에 잘 안 보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세요. 거울을 봐도 잘 안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게 쌓이면 입냄새뿐 아니라 목 통증, 마른 기침, 삼킬 때 불편함, 심지어 귀까지 아플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대화할 때마다 신경 쓰이고 손자, 손녀 앞에서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지죠.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제일 심해요. 자는 동안 침이 적게 나오니까 세균이 더 번식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입냄새 원인을 잘못 알고 계세요. 치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거나 위장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편도 결석 때문이에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 이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침 분비가 줄어들고 면역력도 떨어지니까 더 잘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계속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으시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집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실천법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바로 시작할 수 있고 꾸준히 하시면 분명 효과를 보실 겁니다.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3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제가 직접 확인한 방법들만 모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들로 효과를 보셨어요. 거짓말 하나 없이 정말 효과 있는 방법들입니다. 비슷한 고민 있으셨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저에게 찾아온 72세 김영호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김영호님은 늘 손자 앞에서 말을 조심하셨어요. 손자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어느 날부터 할아버지 입에서 냄새 난다고 솔직하게 말하더래요. 아이들은 정말 솔직하잖아요. 그 말을 들으시고 김영호님 자신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손자랑 얘기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가까이 다가가는 것도 망설여지셨대요. 손자가 책 읽어달라고 해도 거리를 두고 읽어주셨다고 합니다. 양치는 하루에 3번씩 꼼꼼히 하셨어요. 식사 후에는 꼭 양치를 하시고 자기 전에도 한 번 더 하셨습니다. 치실도 쓰시고 혀 클리너로 혀도 닦으셨어요. 구강청 결제도 사용하셨고요.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니까 정말 답답해 하셨죠. 치과에도 가보셨어요. 치아 상태는 괜찮다고 했대요. 충치도 없고 잇몸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요. 스케일링도 받아보셨는데 그때만 잠깐 나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대요. 여러 가지 치약도 다 바꿔보셨습니다. 비싼 치약, 한방 치약, 천연 치약까지 정말 다양하게 써보셨는데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게 오셨을 때 목을 들여다봤습니다. 편도 홈을 자세히 보니까 노란 결석이 여러 개 박혀 있더라고요. 크기도 제각각이었어요. 작은 건 쌀알만 하고 큰 건 콩알만 했습니다. 김영호님께서는 그게 뭔지도 모르셨어요. 처음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게 바로 냄새의 원인이라고. 이걸 관리하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고요. 김영호님 얼굴에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김영호님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더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 표정부터 달라져 있으셨어요. 손자가 먼저 할아버지랑 같이 놀고 싶다고 말한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할아버지 방에 뛰어들어 온다고 하셨어요. 냄새가 줄어드니까 대화하는 것도 편해지고 웃는 일도 많아지셨습니다. 자신감도 회복되셨고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일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영호님은 지금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고 계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목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이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이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뒤에 나올 방법들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조금만 바꾸는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편도 결석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 가글하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입안만 헹구는 가글은 별로 소용이 없어요. 목 깊숙이까지 물이 닿아야 효과가 있거든요. 대한구 강보건학회 보고에 따르면 올바른 가글 습관이 편도, 결석 감소와 입냄새 완화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글을 어떻게 하세요? 그냥 입에 물 넣고 빠르게 헹구고 뱉으시죠? 그럼 안 됩니다. 65세 박은주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박은주님은 2주간 올바른 가글법을 실천한 뒤 아침 입냄새가 크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박은주님은 처음엔 그냥 물을 입에 넣고 가볍게 헹구기만 하셨는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바꾸신 거죠. 어떻게 하셨을까요? 미지근한 물을 입에 머금고 고개를 45도 정도 뒤로 젖혀보세요. 그 상태에서 아 소리를 내면서 최소 30초간 헹궈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물이 목 안쪽까지 닿아서 편도 홈에 있는 찌꺼기를 씻어낼 수 있어요. 이때 물 온도가 중요합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목을 자극하고 너무 뜨거운 물도 편도에 좋지 않아요.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체온과 비슷한 온도면 됩니다. 그리고 30초가 생각보다 길게 느껴지실 거예요. 처음엔 힘들 수 있는데 점차 익숙해지십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가글을 어떻게 해오셨나요? 혹시 그냥 입안만 가볍게 헹구셨던 건 아닌가요? 오늘부터는 목 깊숙이까지 헹궈보세요. 다음은 복부 압력을 이용한 기침법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좋아요. 국내 호흡기학 연구에서 강한 호기 운동이 편도, 내 이물 제거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70세 이경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경수님은 이 방법으로 콩알만 한 결석이 나오면서 입냄새가 사라졌습니다. 이경수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거울 앞에서 해보셨는데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대요. 정말 이게 효과가 있을까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정말 작은 알갱이가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노란색 알갱이였는데 냄새도 좀 났대요. 그게 바로 편도 결석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드릴게요. 배에 힘을 주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캑 소리와 함께 강하게 기침해 보세요. 이때 복부 압력을 이용하면 결석이 밀려 나올 수 있습니다. 무리하면 목이 아플 수 있으니 하루 2번에서 3번만 시도하시면 됩니다. 혹시 기침하다가 알갱이가 나온 경험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편도, 결석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워터픽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워터픽은 치아 사이뿐 아니라
편도 홈 세정에도 정말 좋아요. 미국 국왕위생학회에서는 워터픽 사용이 입냄새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68세 정미자님은 일주일에 2번 워터픽을 사용해 결석을 예방하고 계세요. 정미자님은 원래 치아 관리용으로 워터픽을 쓰고 계셨는데 제가 편도 쪽에도 활용해 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처음엔 조금 어색하셨대요. 목 쪽에 워터픽을 대는 게 익숙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런데 몇 번 해보시니까 금방 익숙해지셨어요. 약한 수압으로 시작해서 5cm 정도 거리를 두고 편도 전체를 훑듯이 분사하세요. 너무 강한 압력은 편도에 상처를 낼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워터픽 수압 조절이 되는 제품이면 가장 약한 단계나 중간 단계로 시작하세요. 집에서 워터픽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편도 쪽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혀를 이용한 운동도 의외로 효과가 있습니다. 혀로 입천장을 자극하면 편도 근육이 움직이면서 작은 결석이 저절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국내 이비인후 연구에서도 혀 운동이 편도 기능 회복에 도움된다고 보고됐어요. 75세 김종현님은 아침마다 혀 마사지를 한 뒤 목 이물감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김종현님은 아침에 세수하시면서 거울 앞에서 이 동작을 하신대요. 세수하고 양치하는 루틴에 혀 운동까지 추가하신 거죠. 혀끝을 입천장에 대고 강하게 누른 뒤 뒤로 밀어내는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하세요. 10회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과도하게 하면 턱 관절이 피로할 수 있으니 적당히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평소 혀 운동을 해보신 적 있나요? 간단해 보여도 꾸준히 하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혀를 움직이면 침샘도 자극돼서 침 분비도 늘어나거든요. 면봉을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보이는 결석만 살짝 눌러 빼낼 수도 있어요. 일본 연구에서는 면봉 활용이 일부 효과가 있지만 상처 위험이 높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67세 최은영님은 면봉으로 작은 결석을 제거했지만 이후엔 가글과 워터픽으로 예방하고 계세요. 최은영님은 한두 번은 직접 빼보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른 방법으로 관리하시는 게 더 안전하다고 느끼셨대요. 거울을 보면서 보이는 결석만 살살 눌러내세요. 억지로 파내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출혈이 생기고 염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면봉을 너무 깊숙이 넣지 마시고 정말 보이는 것만 조심스럽게 건드려 보세요. 혹시 면봉으로 시도해 보셨던 분 계신가요? 시도하실 거면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너무 무리하게 하시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금물로 가글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소금의 삼투압 작용이 세균을 억제하고 염증을 줄여주거든요. 한국치위생학회 연구에 따르면 소금물 가글은 입안 세균 억제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74세 장성호님은 식사 후 소금물 가글을 실천해 편도 결석 발생이 크게 줄었어요. 장성호님은 식사 후 곧바로 하는 걸 습관으로 만드셨대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 매번 소금물로 가글하신 거죠.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을 섞어서 하루 3번 가글하세요. 너무 짜면 목을 자극할 수 있으니 적당량만 넣으시면 됩니다. 소금을 완전히 녹여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소금물 가글 자주 하시나요?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어릴 때부터 목 아프면 소금물로 가글하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효과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섭취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좋은 균을 늘려서 입안 균형을 맞추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해외 구강미생물학 연구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섭취가 입냄새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밝혔어요. 71세 김정자님은 플레인 요거트를 매일 먹으면서 입냄새가 줄었다고 합니다. 김정자님은 아침 식사 때마다 요거트를 한 통씩 드신대요. 설탕이 안 들어간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하셨어요.
플레인 요거트나 발효식품, 구강 전용 프로바이오틱스를 꾸준히 드세요. 설탕이 많이 든 가공, 요거트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설탕은 오히려 세균 번식을 돕거든요. 평소 발효식품 얼마나 챙겨 드시나요? 김치나 된장도 좋은 선택이에요. 우리나라 식탁에는 좋은 발효식품이 많잖아요. 이렇게 7가지를 기억하시면 집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어서 생활 속에서 더 확실히 예방할 수 있는 실천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8잔 이상 드시는 걸 권장드려요. 충분한 수분 섭취는 세균 번식을 억제하거든요. 입안이 건조하면 세균이 더 잘 자라고 결석도 쉽게 생겨요. 침이 적게 나오면 자정작용이 안 되는 거죠. 카페인 음료는 오히려 입안을 건조하게 만드니까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커피를 자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커피는 이뇨 작용이 있어서 몸에서 수분을 빼앗아 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꼭 마셔보세요. 자는 동안 입안이 건조해져 있거든요. 잠잘 때는 침이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아침에 입냄새가 더 심한 겁니다. 기상 직후 물 한 잔을 마시면 입안을 촉촉하게 해주고 세균도 씻어낼 수 있어요. 오늘 물 몇 잔 드셨나요? 생각보다 적게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물병을 가까이 두고 자주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녹차를 자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이 항균 작용을 해요. 카테킨은 천연 항균 물질이거든요. 세균이 번식하는 걸 억제해줍니다. 너무 뜨겁게 마시면 편도를 자극할 수 있으니 미지근하게 식혀서 드세요. 하루에 2잔에서 3잔 정도 마시면 적당합니다. 녹차 자주 드시는 편이신가요? 커피보다는 녹차가 목 건강에 훨씬 좋아요. 녹차에는 비타민 C도 들어있어서 면역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김치나 된장,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을 자주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음식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입안 세균 균형을 도와주거든요. 나쁜 균은 줄이고 좋은 균은 늘려주는 거죠. 당분이 많은 가공식품은 피하시고요. 당분은 세균이 좋아하는 먹이입니다. 하루 한 끼 이상은 발효식품을 곁들여 드세요. 어떤 발효식품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우리나라 식탁에는 좋은 발효식품이 많잖아요. 김치, 된장찌개, 청국장, 요거트 다 좋습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라면 꼭 줄이셔야 합니다. 담배 속 독성 물질이 편도를 자극해서 염증을 심화시켜요. 니코틴과 타르가 편도 표면을 손상시킵니다. 금연 초기에는 오히려 가래가 늘 수 있는데 그건 몸이 회복되는 과정이니까 걱정 마세요. 몸에서 독소를 배출하는 거거든요. 흡연량을 조금씩 줄이면서 물 섭취를 늘려보세요. 혹시 금연을 시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쉽지 않지만 꼭 필요한 일입니다. 금연하시면 입냄새뿐 아니라 전체 건강이 좋아집니다. 술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알코올은 목을 건조하게 만들어서 세균 번식을 돕거든요. 알코올은 이뇨 작용이 강해서 몸에서 수분을 빼앗아 갑니다. 음주 후 곧바로 잠들면 편도에 더 안 좋아요. 입안이 건조한 상태로 자는 거니까요. 술을 드셨다면 자기 전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주무세요. 음주 후 물 꼭 챙겨 드시나요? 작은 습관이지만 큰 차이를 만들어요. 술을 마시면 최소한 물을 2배로 마셔야 합니다. 매운 음식이나 짠 음식도 자주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이 편도를 자극해요. 편도 표면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자주 먹으면 편도 표면이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식단에서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늘려보세요. 오늘 드신 식사는 자극적이지 않았나요? 담백한 식단이 목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평소에 코로 숨 쉬는 습관도 정말 중요합니다. 입으로 숨 쉬면 목이 건조해져서 결석이 쉽게 생겨요. 코는 공기를 정화하고 가습하는 역할을 하는데
입으로 숨 쉬면 그 과정을 건너뛰는 거죠. 코막힘이 있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평소 코로 숨 쉬는 습관을 유지하세요. 혹시 평소에 입호흡을 하시는 편인가요? 잘 때도 입을 벌리고 주무시면 안 좋거든요. 자면서 입호흡을 하시면 아침에 목이 칼칼하고 입냄새도 심해집니다. 이 7가지 생활 습관만 잘 지켜도 편도 결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습관으로 만들어 가세요. 먼저 물 마시는 습관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쉽고 효과도 좋거든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편도 결석이 입냄새의 숨은 범인이라는 사실과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관리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약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상식이에요. 근본적인 원인은 목 깊숙한 곳에 있었거든요. 편도 홈에 쌓인 노란 알갱이, 바로 편도 결석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가글법과 생활습관 교정으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어요. 잘못된 상식과 올바른 관리를 비교해 볼까요? 잘못된 상식은 치약만 바꾸면 입냄새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양치를 더 자주 하면 해결된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올바른 관리는 목 깊숙이까지 가글하고 충분한 물을 마시고 발효식품을 챙겨 먹고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는 겁니다. 이렇게 생활 습관 전체를 바꿔야 해요. 관리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 건강이 나빠지고 입냄새도 점점 심해집니다. 가족들과 대화할 때마다 신경 쓰이고 손자, 손녀 앞에서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져요. 자신감도 떨어지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꺼려지게 됩니다. 친구들 만날 때도 신경 쓰이고 모임에 나가기도 부담스러워져요. 심하면 사회생활 자체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족 앞에서 자신 있게 웃을 수 있고 대화하는 게 편해져요.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 옆에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즐거워지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렵지 않아져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표정도 밝아지고 목소리도 커집니다. 삶의 질이 정말 많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30초 이상 가글하는 습관입니다. 고개를 45도 정도 뒤로 젖히고 아 소리를 내면서 목 깊숙이까지 헹궈주세요. 이것만 매일 꾸준히 하셔도 분명 효과를 보실 겁니다. 너무 어렵지 않죠?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양치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가글을 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72세 김영호 님도 그랬고 65세 박은주 님도 그랬습니다. 70세 이경수 님, 68세 정미자 님, 75세 김종현 님 모두 작은 변화로 큰 효과를 보셨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효과가 바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2주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한 달 후면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가족들이 먼저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냄새가 줄어들었다고, 표정이 밝아졌다고 말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나도 모르게 치매를 부르는 생활 습관들을 준비했습니다. 무심코 하는 일상 속 행동들이 뇌 건강을 얼마나 위협하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많은 분들이 놀라실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습관을 갖고 계실 수 있거든요. 꼭 챙겨서 보세요. 뇌 건강은 정말 중요하니까요. 혹시 오늘 영상에서 가장 도움이 된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가글법이었나요? 아니면 생활 습관 중 하나였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도 함께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이미 실천해 보신 분 계시면 그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